요즘 들어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방금 하려던 말을 까먹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는 멍하니 서 있어요. 약속 장소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한참 생각해요.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지.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두려움을 너무 잘 압니다. 그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어쩌면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배경에는 습관처럼 먹던 식단, 음식의 조합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종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올해로 83 뇌질환 환자들을 만나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치매, 파킨슨,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이런 문제를 겪는 환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3끼 식사에서 놀라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합들이 뇌세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화시키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침은 믹스커피 한 잔에 단빵, 점심은 라면과 김치, 저녁은 햄이나 소시지 반찬과 밥 한 공기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누가 봐도 특별히 이상할 것 없는 식사죠. 그런데 이 식사 구조가 단맛고지방, 짜고 매운 자극, 고탄수화물, 가공육, 트랜스지방 이렇게 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론 배가 부르고 기분은 좋아도 속에서는 혈관이 녹슬고 뇌는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마가 위축되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며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약으로만 치매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셨는지입니다. 그게 바로 기억을 잃게 만든 열쇠이자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음식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찾지만 사실 나쁜 조합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이런 음식 조합이 어떤 뇌 손상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치매 없이 오래 기억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식사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식판 위를 살펴보세요. 지금 드시는 그 조합이 혹시 오늘 말씀드릴 3가지에 해당되진 않는지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 깜빡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치매의 시작이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는 굉장히 섬세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고 길을 찾고 얼굴을 알아보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뇌는 다른 장기보다 훨씬 민감하게 음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보다 어떤 음식을 같이 먹느냐, 즉 조합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게 되면 뇌를 공격하는 위험한 독소처럼 작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단 것과 기름진 것을 같이 먹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가 흔히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자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림 넣은 믹스커피와 크림빵, 달달한 라떼와 도넛, 쿠키와 초콜릿 이런 조합은 먹는 순간엔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 뇌 속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 것은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립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까지 함께 먹으면 몸은 이 급한 상태를 감당하려고 온몸을 긴장시키고 혈관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특히 뇌는 산소와 당분이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가면 뇌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오래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달한 간식은 먹더라도 기름진 음식과는 떨어뜨려서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달한 바나나를 먹는 날은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날은 후식으로 단 과자나 주스를 삼가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프림 대신 우유를 넣거나 블랙커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과 흰밥, 떡,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찌개에 밥 2공기, 곱창볶음에 소주 1잔, 라면에 밥 말아 먹는 식사 또는 떡볶이에 주먹밥. 이런 식사는 한국 사람들에겐 흔하죠. 문제는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이 몸을 흥분시키고 뇌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은 자극이 강해서 먹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몸에서는 혈압이 오르고 속이 자극받고 무엇보다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그 상태에서 흰밥이나 떡같이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몸과 뇌는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자주 깜빡하거나 멍해지는 증상이 시작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 반찬을 늘리는 것. 국이나 찌개는 간을 약하게 하고 맵고 짠 양념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순한 기름으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먹을 때도 양을 조금만 덜어 먹고 밥이나 면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채소나 계란을 넣어 같이 먹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가공육과 트랜스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 조합입니다. 여기서 가공육이란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것들이고 트랜스지방은 쿠키, 케이크, 마가린, 감자칩, 심지어 일부 빵류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조합은 예를 들어 핫도그, 햄버거, 소시지와 감자칩, 베이컨 넣은 샌드위치, 햄과 크래커 같은 식사가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은 먹는 순간 배가 부르고 맛도 좋지만 몸속에서는 몸 전체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 안에 쓰레기 같은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찌꺼기가 뇌세포를 눌러 죽게 만들고 결국엔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하는 겁니다. 해결법은요. 먼저 가공육을 생선, 계란, 두부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햄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구이를 반찬으로 드시고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을 활용하면 됩니다. 트랜스지방이 많은 과자류는 견과류나 고구마, 바나나로 바꾸는 것이 좋고 간식이 먹고 싶을 땐 군밤, 삶은 감자, 삶은 달걀을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핵심은 가공된 음식은 되도록 덜 먹고 색깔이 자연스러운 재료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끼씩 가공육 대신 자연식품, 달달한 간식 대신 과일, 맵고 짠 음식은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덜 피로해지고 오래도록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햄 대신 삶은 달걀, 내일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모레는 국물 덜어내고 간장으로 양념하기. 이렇게 한 가지씩만 바꾸면 뇌는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뇌가 좋아하는 식사를 주면 그 보답으로 여러분의 이름도 가족도 추억도
더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75세 박정순 여사님은 진료실에 오시자마자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요즘 들어 숫자를 너무 헷갈릴까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꿔야 해요. 박 여사님은 아침마다 건강식이라며 채소즙과 견과류를 꼭 챙겨 드셨지만 점심과 저녁에는 냉동만두, 전자레인지 용순대, 감자튀김 등을 자주 드셨습니다.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가 문제였지요. 제가 권해드린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 5일 이상은 직접 조리한 식사를 하실 것. 둘째,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에는 미리 삶아둔 계란, 삶은 고구마, 두부조림으로 대체할 것. 처방약과 함께 이 식단을 병행한 지 3개월 후 간단한 계산 실수가 사라졌고 문장 이해력도 이전보다 빨라졌다는 걸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0세 김태수 어르신은 자신이 운전 중 깜빡하고 좌회전 신호를 2번 넘겼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문제는 식후 낮잠 습관과 야식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 꼭 마가린 바른 식빵에 소시지와 우유 한 잔을 드셨다고 했지요. 겉보기에 간단한 야식이었지만 기름당 가공육의 조합이 뇌에 지속적인 피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야식은 무조건 금지. 밤 9시 이후엔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로 마무리. 그리고 잠자기 전 간단한 걷기와 함께 저녁 식사는 되도록 채소 위주로 가볍게. 처방약은 기억력 개선용 약을 중심으로 조정했고 한개월 후 김 어르신은 운전 중 깜빡하는 일이 줄었고 신문 기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오신 73세 이영미 여사님은 딸이 모시고 온 경우였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같은 반찬을 몇 번씩 다시 덜어 먹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다고 합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오랜 혼자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고 나머지는 우유 한 잔과 크래커 혹은 햄 구운 것에 밥 한 숟갈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식사의 불균형 그리고 뇌에 필요한 연속적 영양 공급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드시는 것. 특히 아침은 반드시 밥, 계란, 나물 채소 3가지를 기본으로 간식은 과일 또는 삶은 고구마로 고정하고 크래커, 햄, 컵라면은 주 1회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던 질문 반복은 3개월 이내에 상당히 줄었고 식사 후 딸과의 대화 속 맥락 유지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전의 78세 윤택은 어르신은 무뚝뚝한 성격 탓에 병원을 잘 안 찾던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친구 이름을 자꾸 헷갈리고 아내가 한 말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의 권유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루 2끼 식사 중 된장국에 밥 그리고 배추김치만 드시는 날이 많았고 군것질은 별로 안 하시지만 대신 염분 과다와 단백질 부족 상태였습니다. 저는 채소는 충분하지만 뇌가 좋아하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걀 2개, 두부 반모,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반드시 챙기시도록 안내했고 국은 염도를 줄이고 대신 된장국에 채소와 버섯을 함께 넣는 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2달 뒤 요즘은 아내가 한 말을 되새겨도 잘 기억난다고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76세 김춘자 여사님. 이분은 식사는 꽤 잘 챙기셨지만 식사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은 잡곡밥에 멸치볶음과 오렌지 주스, 점심은 김밥과 탄산음료, 저녁은 닭강정과 식혜. 건강식과 자극식이 섞여 있어서 뇌가 혼란을 겪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식사의 성격을 한 끼 안에서는 통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극적 식사를 하려면 전체가 그런 날로, 건강식을 할 땐 전체를 담백하게 구성해야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김 여사님은 아침엔 잡곡밥 나물 된장국, 점심엔 외식할 땐 아예 라면으로 구성하되 음료는 생수, 저녁엔 과일과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셨고 식사 후 피곤감이 크게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춘자 여사님처럼 식재료는 나쁘지 않은데 조합이 문제였던 분들의 경우 본인이 식습관을 고친 줄 알면서도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좋은 음식이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계란이 좋다고 하루에 5개씩 드신다든지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하면서 식사 직후 수박 반통, 바나나 3개를 한 번에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는 적당히, 자주, 균형 있게 들어올 때 가장 좋아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한 끼만 바꾸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고쳐놓고 점심, 저녁은 예전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는 하루 3번 먹는 모든 음식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짠 국물, 단 간식, 기름진 야식이 들어가면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게 음식 사이의 간격입니다. 식사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배고픔에 허겁지겁 먹거나 배가 불러도 간식을 계속 먹는 경우는 혈당을 들쭉날쭉하게 만들고 그 여파는 뇌의 피로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건 식사 중간에 소량의 견과류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허기와 식탐을 막아주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오후 시간대, 졸리거나 멍해질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식단도 습관이 되기 전엔 반짝 효과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열심히 지키다가 한 달 지나면 다시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식단을 적어두는 것도 좋고 식사 전엔 10초만이라도 이 음식은 내 뇌가 좋아할까? 를 떠올리는 습관을 권합니다. 이 한마디가 실천을 지속시키는데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조절이 어려울 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조절과 식단은 함께 가야 시너지가 납니다. 어설픈 단식이나 민간요법은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함께 조정하면서 식습관을 잡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음식을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특히 뇌는 규칙적인 자극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상시간과 식사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식사, 점심은 정오 전후, 저녁은 6시 전후. 이렇게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반복하면 뇌가 스스로 이 시간에는 활동한다, 이 시간에는 쉬어야 한다를 배우게 되고 이 구조가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자연광을 직접 눈으로 받는 것입니다. 창문 너머 말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10분 이상 햇빛을 얼굴과 눈에 쬐는 것만으로도 뇌 안의 내 시계가 안정되고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구름 낀 날이나 겨울에도 흐린 빛이라도 매일 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말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건 받기만 하는 정보라 뇌를 깊게 쓰지 않습니다. 반면 말을 하거나 설명하는 활동은 기억과 사고 회로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뇌를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잣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마트에서 봤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해 말해 본다든지 계산서를 보면서 이건 얼마였지? 떠올리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훈련만으로도 말을 더듬는 일이 줄고 단어가 막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면 준비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기 30분 전에는
밝은 등을 끄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끄고 편안한 음악이나 향을 이용해 몸이 자동으로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이 반복되면 수면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뇌는 낮 동안 받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기억은 저장하며 필요 없는 기억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건 하루에 한 번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활동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처음 듣는 노래, 처음 읽는 기사,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화, 아니면 다뤄보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익숙한 일보다 새로운 것에 반응하며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연결이 활발할수록 뇌세포 사이의 통로가 넓어지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생활 습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신경과 권도영 교수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오전 중 햇빛을 쬐는 습관을 가진 그룹이 치매 발병률이 37%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신경영양학회에서는 2022년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대화 활동, 낮 시간 야외 활동, 이 세 가지가 노년기 뇌 위축 속도를 늦춘다고 명시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신경인지 연구소에서는 TV 시청은 뇌 활동을 거의 유도하지 않지만 설명하거나 말로 정리하는 활동은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혼잣말 습관조차 뇌의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단순한 생활 습관조차 치매 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약물과 함께 병행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생활 습관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권도영 교수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823명을 대상으로 식사 시간, 수면 시간, 활동 시간이 일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5년 동안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 리듬이 일정했던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37% 낮았고 기억력 감퇴도 2년 이상 늦춰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 교수는 이 연구에서 뇌는 자극을 받을 시간과 쉴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정보 저장과 정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경영양학회 ASN은 2022년 공식 보고서에서 매일 단백질 섭취량이 일정하고 하루 15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며 말하는 기회를 자주 가진 사람들은 뇌 위축 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된다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신경인지 연구소에서는 TV 시청이나 수동적 정보 소비보다 말로 설명하고 정리하고 소리 내어 떠올리는 행동이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연결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혼잣말, 일기쓰기, 낭독 훈련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뇌의 연결망이 더 촘촘해지고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와 기억 유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활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될 때 인지 기능 유지와 뇌세포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뇌는 천천히 약해지지만 그만큼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단 하루 한 끼라도 바꾸고 단 하루 한 가지 습관이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몸도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지킨다. 이 말처럼 오늘 시작한 변화는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늙어서 병드는 게 아니라 관리를 놓쳐서 병드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저희 장수이빛 채널은 앞으로도 가장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은 물론 소중한 누군가의 인생에도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